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안에는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안에는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 향은 강민수의 공방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민수는 이른 아침부터 작업복을 입고 두툼한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그 굳은 살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정직한 노동의 흔적이었다. 민수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대신 그의 작품이 말을 했다. 손님들은 그의 나무 의자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나무결을 따라 흐르는 민수의 성실함은 그 어떤 장식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세림산업이라는 중견기업에 꾸준히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원목으로 만든 고급 소품과 가구는 세림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들어가며 꽤 괜찮은 수익을 안겨주었다. 민수는 그 거래가 자신의 공방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다. 납품 대금이 며칠 늦게 들어왔을 때 민수는 담당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직원은 사장님이 출장 중이라 결제가 늦어졌습니다라며 웃으며 넘겼다. 민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그는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 의심은 어느 날 거래처 사장 최세훈과의 짧은 통화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강 사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납품 단가 좀 조정해야겠어. 우리도 힘들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단가는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동안 민수가 손해를 감수하며 맞춰온 가격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사장님, 그건 계약서에. 계약서? 하하, 강 사장. 세상 그렇게 딱딱하게 살면 피곤해져. 우리 서로 융통성 있게 갑시다. 그 말은 민수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융통성이라는 말 뒤에 숨은 것은 책임 회피였고 계약 무시였다. 민수는 그날 밤 작업대 앞에 앉아 오래도록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결대로 깎으면 그대로 드러났고 억지로 비틀면 금이 갔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억지로 비틀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민수는 납품한 제품 중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는 품질 불량.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제품을 확인하러 세림산업 물류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반품된 제품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다른 브랜드 라벨이 붙어 재판매 준비 중이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공방에 불을 끄지 않았다. 나무를 깎는 대신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를 꺼내어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무결처럼 곱고 단단했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넸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조용한 연대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불만보다 인내로 버텨온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민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다음 날 오래된 친구이자 지역 신문 기자인 이서연에게 연락을 했다. 서연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수 오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은 민수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 나무결 사이로 스며든 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의 공방에는 나무향 대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직함과 탐욕 사이의 싸움이었다. 민수는 나무를 깎던 손으로 이제 진실을 깎아내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그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강민수의 공방 안은 달랐다. 나무를 깎는 소리 대신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민수는 오래된 거래 내역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지난 몇 년간의 흔적을 되짚고 있었다. 그는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손으로 만드는 일에는 능했지만 장부를 보는 일은 늘 어렵고 낯설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래처인 세림산업과의 계약서, 납품서, 세금 계산서까지 모두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 서류들은 민수의 땀과 시간, 그리고 믿음이 담긴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민수는 최근 몇 달간 납품한 제품 중 일부가 이유 없이 반품되었고 대금은 계속 지연되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의하면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사장님이 바쁘셔서요.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그 말들은 민수에게 익숙한 듯 낯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림산업은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고 매출도 상승세였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세림산업 본사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번쩍이는 로비,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민수는 낯선 존재였다. 그는 손에 납품 내역서를 들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강 사장님, 저희는 내부 사정상 거래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와만 계약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하나 손으로 깎고 다듬어 품질을 지켜왔다. 그 정성이 이제는 불필요하다는 말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사장 오랜만이네요. 최세훈이었다. 세림산업의 사장. 넥타이 하나에도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남자는 민수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사장님, 계약은 아직 유효합니다. 납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최세훈은 웃으며 말했다. 계약? 하하, 강 사장. 세상 그렇게 딱딱하게 살면 피곤해져요. 요즘은 유연성이 생존입니다. 그 말은 민수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다. 유연성이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민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민수는 공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무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결은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켜라. 민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다. 며칠 뒤 민수는 이서연 기자를 다시 만났다. 서연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이건 단순한 거래 문제가 아니야. 갑질이야. 그리고 이건 사회적 문제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주변의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계약, 일방적인 반품, 지연된 대금.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다. 서연은 취재를 시작했다. 민수의 공방을 방문하고 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다른 자영업자들의 사례도 수집했다. 그녀는 말없이 기록했고 민수는 말없이 협조했다. 그들의 침묵은 세상을 향한 준비였다. 그리고 어느 날 지역 신문에 한 편의 기사가 실렸다. 손으로 만든 정직함, 계약서 너머의 진실. 그 기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런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 강 사장님 응원합니다. 민수는 그 댓글들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정직함. 하지만 이제 그는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비가 내렸다. 가을비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민수의 공방 지붕을 두드렸다. 그 빗소리는 마치 민수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무는 그대로였고
민수의 눈은 멍하니 그 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 이후로 민수의 공방에는 손님이 줄었다. 일부 거래처는 연락을 끊었고 동네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대기업이랑 싸운다더라. 괜히 나섰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은 민수의 귀에 들어왔고 마음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그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방에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오늘도 주문 없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책, 불안, 그리고 막막함. 그날 밤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다. 오빠, 기사 이후로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 비슷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아. 근데 세림 산업 쪽에서 압박이 들어왔어. 광고 중단, 인터뷰 취소, 협박성 연락까지. 민수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자신이 시작한 싸움이 생각보다 더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걸 느꼈다. 미안해, 서연아. 너까지 위험하게 만든 것 같아서.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빠, 우리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 싸움 오래 걸릴 거야. 준비해야 해. 그 말은 민수에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싸움을 시작했지만 싸움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는 공방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과거 거래처와의 계약서, 납품 기록, 그리고 손으로 직접 쓴 메모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중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2019년 5월 세림 산업 요청으로 납품 수량 변경. 구두 요청, 서면 없음. 민수는 그 메모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 시기 이후로 납품 수량이 늘었고 반품도 시작되었다. 그는 그 흐름을 따라가며 거래 내역을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세림 산업은 민수의 제품을 반품 처리한 뒤 다른 브랜드 라벨을 붙여 재판매하고 있었다. 그 증거는 납품서와 반품서의 날짜, 그리고 제품 사진 속 라벨 위치에서 드러났다. 민수는 그 자료를 모아 서연에게 보냈다. 서연은 자료를 검토한 뒤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이걸로 세림 산업이 제품을 부당하게 유통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잡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공방에 불을 켜고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나무를 깎으며 생각했다. 나무는 쓰러져도 뿌리는 남는다. 그리고 그 뿌리는 다시 싹을 틔운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차를 내왔다. 민수는 그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나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 말 속에는 절망을 딛고 일어선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민수가 헤쳐나갈 길의 첫걸음이었다. 가을비가 그치고 공방 앞 감나무에 붉은 감이 하나둘 익어가던 날이었다. 강민수는 작업복 대신 셔츠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정리한 거래 내역과 사진 증거, 그리고 서연 기자가 정리해준 법률 자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공방을 나서며 문을 잠갔다. 그 손길은 평소보다 단단했다. 오늘은 나무를 깎는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진실을 깎아내는 날이었다. 민수는 세림산업본사로 향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 번쩍이는 로비, 차가운 공기. 그곳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오늘은 두려움보다 결심이 앞섰다. 그는 안내 데스크에 조용히 말했다. 최세훈 사장님과 면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입니다. 잠시 후 민수는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최세훈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고급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 사장, 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수는 말없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거래 내역서, 반품 기록,
제품 사진, 그리고 라벨이 바뀐 증거들. 그 자료들은 민수의 손에서 하나하나 놓이며 조용한 폭로가 되었다. 최세우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걸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만입니다. 저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었다. 하지만 최세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강 사장,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법, 언론, 다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나무를 깎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결대로 깎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최세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민수는 회의실을 나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미 다음 기사를 준비 중이었다. 이번엔 세림 산업의 유통 구조와 반품 처리 방식에 대한 심층 취재였다. 오빠, 자료 고마워.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야. 소비자들도 알아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싸움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사회적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역 뉴스에 또 하나의 기사가 실렸다. 반품된 제품, 다른 라벨로 재판매 세림 산업의 유통 구조 의혹. 그 기사는 빠르게 퍼졌고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의 공방에도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말없이 제품을 만졌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응원의 말을 남겼다. 사장님 응원합니다. 정직한 손길은 반드시 이깁니다. 민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다시 작업대 앞에 섰다. 나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결은 민수에게 속삭였다. 잘하고 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와 함께 감나무 아래에 앉았다. 바람은 선선했고 감은 붉게 익어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 참 대단해.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그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더 큰 싸움을 이겨낼 힘이 되어줄 것이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다. 구름은 낮게 깔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강민수는 공방 안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조용한 날씨 뒤에는 반드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며칠 전 민수와 서연이 공개한 세림 산업의 유통 구조 의혹은 지역 언론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소비자 단체는 성명을 냈고 일부 유통업체는 세림 산업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민수는 그 반응에 놀라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곧 반격을 맞이했다. 어느 날 아침 민수의 공방 앞에 낯선 차량이 멈췄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고 그들은 민수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예고서였다. 발신인은 세림산업법무팀이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다. 그 문장들은 날카로웠고 위협적이었다. 귀하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당사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공방을 찾았다. 그녀는 이미 그 소식을 들은 듯했다. 오빠, 예상했던 반응이야. 세훈 쪽에서 법적 압박으로 우리를 흔들려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려움보다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증거도 있었다. 그런데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그에게 또 다른 싸움의 의미를 던져주었다. 며칠 뒤 세림산업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그 문장은 언뜻 단호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인 실수가 숨어 있었다. 보도자료에는
민수의 공방 이름과 위치, 그리고 납품 제품의 상세 정보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였고 민수의 사업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그 사실은 곧 소비자 단체와 언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기업이 개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익 제보자를 향한 보복성 대응이다.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고 여론은 다시 민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 흐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칼을 휘두르려면 방향을 잘 봐야지.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최세훈의 반격은 날카로웠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는 민수를 흔들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공방 창고에서 오래된 나무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처음 공방을 열었을 때 깎았던 나무였다. 결이 거칠고 모양도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민수의 시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나무를 다시 깎기 시작했다. 손은 느렸지만 결은 분명했다. 그는 생각했다. 진실도 나무처럼 결대로 깎아야 한다. 억지로 밀면 금이 간다. 며칠 뒤 서연은 새로운 기사를 준비했다. 이번엔 세림 산업의 보도자료에 대한 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기사였다. 오빠,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거야. 여론은 우리 편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싸움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힘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결로 이기는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공방 앞 감나무 아래에서 민수는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감은 더 붉게 익어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은 나무처럼 살아.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아.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나무는 결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 결은 민수의 싸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내리쬐던 그날, 강민수는 공방 문을 닫고 정장을 입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오늘은 싸움의 끝을 향해 가는 날이었다. 그는 서연 기자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세림산업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민수가 맞대응한 계약 위반 및 부당 유통에 대한 민사소송이 병합되어 오늘 첫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안은 조용했다. 민수는 증인석에 앉아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거래 내역, 반품 처리 과정, 라벨 변경 사진, 그리고 서면 없는 구두 요청에 대한 기록까지 하나하나 설명했다. 최세훈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 단정한 수트, 그리고 변호사 옆에 앉은 자세는 흔들림 없어 보였다. 그는 민수의 증언을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의 증언이 끝나고 서연이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것은 세림산업 내부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었다. 사실 반품된 제품은 문제 없었어요. 그냥 라벨만 바꿔서 다시 팔았죠. 사장님 지시였어요. 그 한 문장은 법정의 공기를 바꾸었다. 최세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였고 판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민수는 그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무결처럼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최세훈은 증인석에 올랐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제품의 품질 문제를 우려해 반품을 지시했을 뿐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라벨 변경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녹취록과 거래 내역은 그 말을 반박하고 있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세림산업 측은 해당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심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 말은 민수에게 작은 승리였다. 법정을 나서는 길, 서연은 민수에게 말했다. 오빠, 오늘 잘했어. 진실은 결국 드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었다. 며칠 뒤 세림 산업 내부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다. 최세우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사의 유통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거래처에 사과드립니다. 그 사과문은 짧았지만 민수에게는 긴 시간의 보상이었다. 공방 앞 감나무는 마지막 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 감을 주워 손에 올렸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잔잔했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응. 나무도 겨울엔 쉬니까. 그리고 그는 공방 문을 열었다.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손은 익숙했고 결은 분명했다.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결대로 깎으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서울의 하늘은 흐렸다. 가을이 끝자락에 다다르며 바람은 차가워졌고 나뭇잎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강민수의 공방 앞 감나무도 거의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그 가지는 마치 지난 시간의 흔적처럼 조용히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민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 조각을 천천히 깎고 있었다. 나무결은 고르고 민수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그 조각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줄 선물이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최세훈이었다. 며칠 전 법정에서의 증거 제출 이후 세림 산업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최세훈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언론은 그 사건을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싸움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로 보도했고 민수는 조용히 공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뜻밖의 손님이 공방 문을 열었다. 강 사장님, 낯익은 목소리였다. 최세훈이었다. 그는 정장이 아닌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공방 안은 조용했고 나무 향만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최세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민수는 말없이 의자 하나를 가리켰고 최세훈은 그 위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최세훈은 봉투를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다. 이건 제가 직접 정리한 내부 문건입니다. 그동안의 거래 내역, 반품 처리 과정, 그리고 제가 지시했던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직접 마주한 사람의 고백은 또 다른 의미였다. 최세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엔 단순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유통 효율, 수익률 그런 숫자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안 보게 되더군요. 그 말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강 사장님, 당신은 나무를 깎는 사람이었죠? 저는 사람을 깎아버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나무 조각을 깎았다. 그 조각은 감나무 모양을 하고 있었고 민수는 그 위에 작은 문양을 새기고 있었다. 사람도 나무처럼 결이 있습니다. 억지로 밀면 금이 가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최세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너무 늦었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조각을 내밀었다. 이건 감나무 조각입니다. 감나무는 겨울에 잎을 다 떨구고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최세훈은 그 조각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민수의 시간, 정직함,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공방 앞 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자리는 따뜻했다. 최세훈은 조용히 말했다. 강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앙상했지만 뿌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다시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겨울이 문턱에 들어서던 어느 날
강민수의 공방 앞 감나무는 앙상한 가지 사이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긴 싸움이 끝난 뒤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민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새로 주문받은 나무 액자 틀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깎고 있었다. 공방 안에는 나무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단단했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세림산업과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었다. 민수는 승소했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보상보다 자신이 지켜낸 정직함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다시 나무를 깎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다시 사람들의 손에 닿고 있었다. 공방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제품을 만졌고 어떤 이들은 민수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그 기사 봤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이런 공방이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웃음은 충분한 대답이었다. 서연 기자는 그날 오후 공방을 찾았다. 그녀는 두툼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오빠, 오늘은 인터뷰 말고 그냥 차 한잔 하러 왔어요. 민수는 웃으며 차를 내왔다. 감잎을 말린 차였다. 두 사람은 공방 한켠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어요. 다음 기사 주제는 작은 가게의 큰 이야기로 할까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가게에도 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은 짧았지만 깊었다. 서연은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그녀는 민수의 말에서 늘 진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한 명의 손님이 공방을 찾았다. 최세훈이었다. 그는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화분에는 어린 감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강 사장님, 이거 제가 직접 키운 겁니다. 공방 앞 감나무에서 떨어진 씨앗으로요. 민수는 놀란 눈으로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받았다. 감나무는 다시 자라죠. 최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다시 자라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진심이었다. 민수는 말없이 화분을 공방 앞에 놓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앙상한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잎을 다 떨구었지만 뿌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목공예 교실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기술과 정직함을 나누고 싶었다. 아이들은 나무를 깎으며 웃었고 민수는 그 웃음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취재하며 말했다. 오빠, 이게 진짜 기사거리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나무도 사람도 결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 결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공방 앞 감나무 아래 민수는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봄이 오겠구나. 그리고 그 봄은 나무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여기까지가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